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을 권유당하고 있는 트럼프. 이제는 마누라까지 나서서 패배를 인정하라 설득하고 있다고 하죠. 그는 여전히 승복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패배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그가 G7을 G12로 새롭게 확장하여 한국을 초대하려 했던 계획은 아직 물거품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아니라도 한국을 원하는 조직, 국가, 단체는 널렸기 때문입니다. 서로들 한국을 못 불러 안달이 난 상황이기에 트럼프의 퇴장은 전혀 아쉽지 않은 것이죠. 그 출발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하는 것은 누가 되든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게 정치적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의 지도자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순 없겠죠. 그래서 바이든과 존슨 총리의 개인적 관계는 처음에는 어색하게 시작할 것이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 둘의 관계는 좋은 관계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사는 여기서 양국의 지도자가 함께 원하는 국가 중 한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G7에 초대하려 했던 것을 이제 영국이 이어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영국은 러시아의 초대를 반대했을 뿐 한국은 아니었으며 트럼프가 못다한 한국의 초대를 영국이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년 G7 정상회의 개최국이 다름 아닌 영국이기에 개최국의 특권으로서 초대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영국은 중국의 영향력으로 인해 한국, 인도, 호주와 같은 국가를 추가한 D10 민주국가들의 모임을 이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자신들이 개최하는 G7 정상회의에서 이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든이 바라는 바 역시 세계 속의 미국의 귀환이기에 이것은 바이든의 외교 정책과도 잘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블룸버그는 D10, G7 등의 기구보다 더욱 위력적이고 현실적인 다자주의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여기에서도 한국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테크노폴리티크, 즉 기술 정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기사는 미국은 오랫동안 지리적 동맹들에 의존해 왔지만 앞으로 다자주의 미래는 매우 달라 보인다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는 기술을 중심으로 뭉치게 될 것으로 T12라고 하는 테크노 다자주의의 결성이 관건이라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T12에도 한국은 빠지지 않는 국가인 것입니다. 아니, 빠지지 않는 국가가 아니라 절대 뺄 수 없는 국가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요. 기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기술 부분의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지정학적으로도 초강대국이었으나 오늘날 미국의 이런 지배력은 중국으로부터의 우위를 지키기 위한 압박을 받고 있고 미국은 지금껏 이러한 경쟁을 마주해 본 적이 없었다는 기사는 중국은 압도적인 인구로 생산해내는 데이터의 강점으로 미국을 왜소화시키는 동시에 권위주의 정권을 앞세운 강력한 혁신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어서 오늘날의 미국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술 다자주의 전략이라는 것인데요. 기사는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은 인공지능이 세계 경제와 국가들이 싸우는 방식을 바꿔버릴 수 있다고 이미 천명한 가운데 농작물에서부터 인간의 유전자 구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합성생물학과 자율주행과 정교한 전투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할 5G 통신 기술에 대해 언급하는 기사는 이런 기술적 발전이 앞으로는 힘의 균형을 놀라운 방법으로 변화시키고 미국의 지정학적 위상에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은 냉전 시대 동안 소련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었기에 소련의 기밀 정보에 침투할 수 있었고 전쟁, 정보전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정보 시대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인공지능에 대한 의욕과 투자 의지가 바로 위협이라는 것이죠. 1960년 당시 미국은 전 세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에서 69%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8년 중국이 이를 바짝 뒤쫓으며 세계 전체 비중의 28%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허나 현재 미국의 주요 동맹 6개국인 한국, 일본, 영국, 인도, 독일, 프랑스 등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점유율이 아직 중국의 거의 2배가 되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국 및 파트너 네트워크는 여전히 전 세계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 분야를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 혼자서는 감당 못할 중국을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과 함께 힘을 합쳐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이든도 얼마 전 한국과의 동맹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들과의 연합을 다시 강화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각 분야에서의 바이든으로 인한 득과 실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실을 이야기하자면 아무래도 남북 문제에서 트럼프와 같은 대형 사고를 칠 가능성이 떨어지는 바이든이기에 남북 북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BBC는 이에 대해 북한은 한때 바이든을 미친 개라고 묘사했지만 이제는 북한이 미국 대통령을 자극하는 데 있어 신중한 계산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에 남을 트럼프와의 전례 없던 정상회담을 했지만 실질적인 서명은 전혀 없었다는 기사는 이와 대조적으로 바이든은 김정은과 회담을 갖기 전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많은 분석가들은 바이든이 재빨리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화염과 분노의 시대가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스가가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대법원 문제를 해결해 줘야 간다고 우기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도 핵을 포기해야 만나겠다고 하면 만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로켓맨으로의 귀환을 선택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물론 바이든의 미국이 한국에게 이렇게 불리한 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만든 미국의 세계적 입지를 바이든이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나열하면서 한국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위협은 돌연 중단될 것이라 보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부리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바이든은 멈출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죠. 홍콩의 아시아타임즈도 지난달 말 바이든이 한국의 특별한 공헌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에 대한 그의 생각을 보여주었다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나 억지스러운 협상은 없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허나 한미 관계는 미중 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에 바이든 정권 기간에도 한국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나 바이든은 부동산 거래하듯 외교를 하는 트럼프에 비해 외교에서 더욱 정교한 사람으로서 신중한 외교 협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즉 북한과 관련해서는 트럼프보다 전문적인 접근을 할 것이고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 회복에 더욱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역시 외교적 부분에서의 한국의 이점으로 취임 첫 해에 바이든은 민주주의 연맹의 확장을 노릴 것이라 분석했는데요. 이 기사는 G7이 한국을 포함하여 G10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가져올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영향은 한국경제연구원의 학술국장인 카일 페리어가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 큰 비중의 무역 상대인 미국이기에 바이든의 당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필자는 트럼프가 외국 기업들에게 미국에 대한 투자를 압박을 하기 전부터 한국은 2017년 기준으로 6만 개의 일자리를 미국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등 미국 경제에 이러한 많은 혜택을 제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양국 간 무역 적자에만 집중하면서 한미 자유무역 협정 탈퇴를 추진하려 했으나 이를 간신히 피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이 어려워진 것은 외부의 거시적 요인 때문이었다는 것을 트럼프 자신도 알고 있었으면서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게 억지를 부린 것이라는 필자는 이에 비하면 바이든은 양국의 경제적 관계에 불확실성을 주입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바이든이 추구하는 바도 우리 정부의 디지털 혁신, 그린 뉴딜과 맞닿아 있고 팬데믹 상황의 국제적 협력 또한 추진할 바이든이기에 글로벌적인 이런 대응이 한국 경제에 더 강력한 반등을 의미할 수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나 한국은 미국 정책의 총체적이고 완전한 반전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미국 국내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이 걸릴 것임도 암시하고 있는 필자인데요. 정리해보면 바이든의 미국은 우리에게 남북, 북미 문제라는 한반도 문제를 제외하고 방위비 분담금이나 외교, 경제 분야 등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들이 많아 보입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바이든이 어떤 짓을 할지도 유심히 봐야 하겠지만 말이죠. 한반도 문제의 경우 이전처럼 손 놓고 있을 우리 정부도 아니고 북한 역시 오바마 시절의 북한이 아니기에 바이든은 전략적 인내 따위를 부릴 수는 없을 것인데요. 남북, 한일 문제, 바이든이 설령 한국에 다 퍼줘도 이 두 가지에서 삐끗하는 순간 한국에서 좋은 평가는 듣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바이스톰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